기차가 천천히 시골역에 들어섰다. 한도석은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서울에서 2시간 반. 그는 이 정도 거리조차 괜히 멀게 느껴졌다. 미혼모라니. 작게 중얼거린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 안에서 계속 울렸다. 재벌 그룹 회장.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뽑고 자르고 믿고 의심해온 인생. 그에게 사람을 보는 기준은 늘 분명했다. 배경, 이력, 선택.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그 기준에서 가장 불안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미혼모, 시골, 말수 저금.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로 결혼을 밀어붙인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집안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건 아닐까? 기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도석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천천히 플랫폼에 내렸다. 역 앞에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생각보다 젊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자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은 없었다. 도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눈은 이미 그녀의 뒤를 훑고 있었다. 작은 아이 하나. 말없이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아이를 앞세우는군.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도석은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사람이 더 잘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는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작았지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불편하실 텐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석은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다. 비싼 가구도 꾸민 흔적도 없었다. 필요한 것만 있는 집. 속으로 생각했다. 연기라면 꽤 철저하군. 차를 마시며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일부러 날이 선 질문이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여자는 잠깐 컵을 내려다봤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끝이었다. 동정도 하소연도 기대도 없었다. 도석은 다시 묻는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아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반응을 보고 싶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도석의 예상과 달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더 교묘한 건가?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는 아이를 쳐다봤다.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요? 잠깐의 침묵. 아이에게 아직은 필요 없는 이야기라서요. 도석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정제되어 있었다. 점심은 간단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들. 짜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도석은 일부러 식사를 빨리 끝냈다. 이만 가보겠소.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현관 앞에서 여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기차에서 드세요.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도석은 잠깐 망설이다 받아들었다. 고맙소. 그 말은 예의였을 뿐 마음은 아니었다. 차가 출발하고 집이 점점 멀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확인은 끝났다. 이 결혼은 쉽게 허락할 수 없어. 기차에 올라탄 도석은 가방에 넣어둔 김밥 봉투를 꺼냈다. 김밥은 정갈했다. 김도 밥도 속도 과하지 않았다. 한 줄을 다 먹을 즈음 무언가가 떨어졌다. 얇은 종이 한 장. 도석은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다. 짧은 글씨. 그러나 이상하게 눈을 피할 수 없었다. 회장님, 아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기차 소리가 멀어졌다.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도 사라졌다. 도석은 종이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무겁지? 그는 종이를 접어쥔 채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기차는 그대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기차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한도석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문장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굳이 이 말을 왜 하필 김밥 속에 넣었지? 동정? 연민? 아니면 마지막 설득? 도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늘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한 문장조차 계산으로 보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자신을 변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은 그가 준비해둔 모든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석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위스키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죽은 아버지라 그래서 그렇게 담담했나? 그는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인형을 안고 있던 아이. 낯선 남자를 경계하던 눈빛. 그러나 끝내 울지도 보채지도 않던 모습. 애가 너무 얌전했지. 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파왔다. 그날 이후 도석은 사소한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만 들렸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도석은 고개를 들었다. 계속하지. 그러나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결국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 조금 알아봐. 비서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도석은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난 확인만 하면 돼. 감정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다. 그 사이 서윤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김밥 봉투를 접으며 잠시 손이 멈췄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이 읽으셨을까? 서윤은 그 문장을 쓰기까지 여러 번 종이를 구겼다. 설명하지 말자. 부탁하지 말자. 다만 사실만 남기자.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서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는 하늘에 있지?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시 멈췄다. 응. 그래도 늘 보고 계실 거야.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더 세게 잡게 되었다. 같은 시각 도석의 비서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석은 보고서를 받으며 잠깐 숨을 멈췄다.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낯설지 않은 성. 그는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아이가? 도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는 아직 반도 넘기지 못했는데 이미 가슴이 답답해졌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도석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주도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도망쳐온 시간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도석은 보고서 첫 장을 넘기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이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차라리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리 없어. 이름이 같을 뿐이야.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도석은 결국 보고서를 펼쳤다. 출생연도, 입사 시기, 근무부서, 모두가 기억 속 어딘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성실, 책임감 강함, 지각 한 번 없음. 인사평가란에 적힌 문장이 이상하게도 목을 조여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아이였지? 사고 내용은 간단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 사망 당시 임신 중인 연인이 있었다는 메모가 가장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었다. 도석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분했던 눈빛, 아이를 바라보던 시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태도.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그저 말하지 않은 거라면. 도석은 비서를 불렀다. 이 직원 내가 직접 면접 봤던가?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당시 특이하게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회장님께서 인상 깊게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도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책임. 그 단어는 그가 가장 많이 쓰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관대했던 말이었다. 그날 밤 도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잘 쓰지 않는 서류들 사이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 직원의 이름, 그리고 젊은 시절의 필체.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왜 한 번 더 보지 않았을까? 시간은 늘 지나간 뒤에만 질문을 허락했다. 한편 서윤은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끈 뒤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 아버지의 사진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꺼내보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김밥 메모를 떠올렸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던 순간, 누군가에게 그의 존재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다음 날 도석은 예고 없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번엔 수행 비서도 동행하지 않았다. 회장 차량도 아닌 일반 승용차였다.
그는 서윤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초인종 앞에서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문 안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도석의 가슴을 더 세게 죄었다. 결국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뒤돌아서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윤이 서 있었다. 회장님? 도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보고서의 문장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에 가까웠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먼저 재우고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경계도 기대도 없었다. 도석은 거실 한쪽에 앉아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보고서 어떤 문장보다도 무거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석은 그날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어른으로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이 방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조용히 거실 불을 낮췄다. 집안은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한도석은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많이 굳어 있었다. 차 드실래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도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잠깐의 침묵. 서로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그 말 하나로 이 시간이 사라질까? 도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 아버지. 김씨였지요.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 얘길 하지 않았소. 질문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묻지 않으셔서요. 그 말은 공격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도석은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묻지 않았다. 항상 그랬지. 서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아이 아버지는 자기 책임을 늘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도석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회장님 회사에 다니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말은 도석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퇴근하고 나면 늘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날도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가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까지만 말하자.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도석은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고 소식은 전화로 들었어요. 서윤은 손을 꼭 쥐었다. 아이한테는 아빠가 열심히 일하다 하늘로 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석은 숨을 삼켰다. 그럼 왜 나한테 그 메모를? 말끝을 흐린 도석을 서윤은 조용히 바라봤다.
회장님을 시험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아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한 번쯤은 알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석의 어깨가 무너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평생이 걸린 것처럼 보였다. 서유는 고개를 숙이지도 바로 답하지도 않았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도석은 고개를 들었다. 다만 아이 아버지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자 마지막 경계였다. 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이 방 문이 살짝 열렸다. 엄마. 아이의 작은 목소리. 서윤이 바로 일어나 앉았다. 아이의 시선이 도석을 향했다. 도석은 처음으로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어떤 어른이어야 하지. 서유는 아이를 아는 채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도석은 잠시 멈췄다. 서윤 씨. 그녀가 돌아봤다. 다음엔 시험이 아니라 사과하러 와도 되겠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문을 조용히 닫았다. 도석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온 모든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도석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도로 위에는 차가 많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필요 없었다. 서윤의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나.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도석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늘 걸려있던 가족 사진에 멈췄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들,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늘 지켜야 할 것만 생각했지. 지켜야 할 사람은 얼마나 놓쳤을까. 다음 날 아침 도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10시부터. 알고 있어.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도석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인사 기록이었다. 김. 사망. 사유 교통사고. 그는 그 이름을 펜으로 천천히 다시 썼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책임을 다한 사람. 속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인사팀장을 불렀다. 이 직원 사후 평가 다시 하시오. 팀장은 당황했지만 묻지 않았다. 장학재단 통해 아이 지원 방안도 검토하시오. 이름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도석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달랐다. 그건 시혜가 아니라 뒤늦은 책임이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제는. 도석은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옳다. 아들은 말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그 아이와 서윤 씨를 지켜라. 그 말은 허락이자 부탁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 건물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책임을 다하려다 놓쳐진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 그날 오후 도석은 비서를 다시 불렀다. 내 일정 중에 가족 행사 몇 개 정리하시오. 회장님, 이제는 빠질 자리가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도석은 혼자 식사를 했다. 평소 즐기던 음식이 이날따라 입에 맞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김밥 봉투가 놓여 있었다. 버리지 못한 채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 그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쓰레기통이 아닌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석의 결심은 더 분명해졌다. 그는 메모지 한 장에 짧게 적었다.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 아이 곁에 남는 것. 도석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도시는 잠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깨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회장으로서의 선택은 수없이 해왔지만 어른으로서의 선택은 오늘이 처음일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도석은 다시 그 시골로 갈 준비를 한다. 이번엔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기 위해. 그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시골집 앞 차 문을 열자 도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시험도 보고도 조건도 없었다. 그저 아이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아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손에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도석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손을 난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지? 서윤이 거실에서 천천히 나왔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경계가 묻어났다.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의 눈이 도석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금세 눈치채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 보는 눈빛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 도석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손을 내밀어 인형을 살짝 받았다. 아이의 손이 도석의 손을 스치자 그는 놀랐지만 기쁘지 않은 감정도 없었다. 이 인형, 내가 아끼는 거지. 아이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도석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말로 배우는 신뢰보다 이런 작은 순간이 더 중요하구나. 서윤은 조용히 방 앞에 서서 지켜봤다. 회장님, 아이랑 이렇게 있는 게 처음이죠?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배워야 할 것 같구나. 아이와의 첫 접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가까워졌다. 도석은 아이와 함께 간단한 놀이를 시작했다. 블록을 쌓고 간단한 그림을 맞춰보며 서윤은 숨죽여 지켜봤다. 그의 행동에는 과거의 권위가 아닌 조심스러운 관심만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석은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손수 싸온 간식까지. 아이와 서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 사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겠지. 아이와 도석이 마주 앉은 그 시간.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조금은 믿어도 될까? 도석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온기가 스며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도석은 작은 산책을 제안했다. 아이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서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아이에게 다가가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곁에 있어주느냐겠지.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다. 도석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책임을 다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도석은 서윤에게 작은 미소를 보였다. 서윤은 그 미소를 보고 마침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조금 이해한 날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마당을 스쳤다. 한도석은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마음속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날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말로 하는 건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서윤의 집으로 향하는 길, 도석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조금 긴장했다. 아이와 서윤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막상 눈앞으로 다가오자 무겁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이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온몸에 전율처럼 스며왔다. 회장님, 서윤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계가 아니라 조금의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다. 도석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 아이와 너를 위해서라면 내 권위나 체면은 필요 없다. 서윤은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예전의 시험이나 평가가 아닌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간 도석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오늘부터 너를 지켜줄 사람이 나야. 아이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함께하며 도석은 사소한 약속을 시작했다. 아이에게는 학용품을 챙겨주고 서윤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이어갔다. 서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제 감사는 필요 없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책임으로 하는 일이지. 오후가 되자 도석은 아이와 함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윤은 뒤에서 살짝 따라오며 웃었다. 도석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느낀 책임감과 보호의 무게였다. 저녁이 되자 도석은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 방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회장님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다행이다. 도석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속으로 반복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선택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어졌고,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서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다. 오늘 도석은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었다. 늦은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도석은 시골집 마당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서윤과 아이에게 처음으로 닥친 현실적 위기였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이의 외투를 챙겼다. 도석은 곁에서 조용히 따라 나섰다. 차 안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눈동자는 창밖을 응시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첫 시험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도석은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며 설명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말싸움이 조금 격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서윤은 곁에 서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상대가 화났을 때는 먼저 사과하는 게 좋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잃지 마. 아이의 눈이 잠깐 커졌다. 말 한마디였지만 아이 마음속에서 작은 힘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점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석은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속으로 다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를 지키는 건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이 우리 첫 시험이다. 그런데 내가 옆에 있어서 잘 해결됐다. 아이 방을 살펴보니 작은 인형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도석은 인형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존재를 진짜 지켜내야 한다. 밤이 되자 서윤과 도석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오늘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선택했어. 시험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거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도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아이와 서윤 그리고 그 삶을 지켜야 한다. 오늘 그들의 관계는 처음으로 위기 속에서 단단해진 날이었다. 새벽 공기 속 집 거실은 조용했다. 도석은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서윤과 아이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날이었다. 서윤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를 최소화하며 그녀의 손끝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석은 침묵 속에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 씨, 오늘은 괜찮으시다면
예전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 서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간단하게만요. 서유는 아이 아버지와 함께한 과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아이 아버지는 늘 책임감이 강했어요. 저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 말에 도석의 마음이 묵직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그리고 그녀를 그토록 늦게 이해했나. 서유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고 이후 모든 게 변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세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죠. 도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를 바라보며 그때의 후회를 떠올렸다.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말끝을 흐렸다. 서유는 도석을 바라봤다. 회장님 이제야 오셨네요. 정말 늦었지만. 도석은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마음속에 퍼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험과 체면으로 날려버렸나.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도석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앞으로는 책임지고 지켜야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유는 아이를 재우고 돌아서며 도석에게 잠깐 물었다. 회장님 정말 변할 수 있겠죠? 도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변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날 밤 도석은 책상에 앉아 아이와 서윤을 위해 준비할 계획을 적었다. 지난 시간의 후회가 오늘의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 오늘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후회를 마주하고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새벽 햇살이 살짝 떠오른 시골집. 도석은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갈등과 감정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날이었다. 아이 방에서는 조용히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서유는 거실에서 천천히 책을 읽고 있었다. 도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시험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다. 아침 식탁에 앉아 도석은 아이와 서윤에게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작은 접시, 따뜻한 국, 그리고 손수 만든 반찬.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렇게 다가오실 줄은 몰랐어요. 도석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나도 서툴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은 도석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자.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이 지나고 도석은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내 편에 서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지켜야 한다. 서윤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신뢰와 안도가 스며들었다. 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는다.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다. 저녁이 되고 아이가 잠든 후 도석은 서윤과 마주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소? 서윤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평범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결정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창밖에 별빛이 비치고 시골집은 조용했다. 그 속에서 도석, 서윤, 그리고 아이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내려놓고 서로를 지키는 삶을 시작했다.